안녕하세요. 김하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안전이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별하는데도 이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이걸 걱정할 정도면 사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두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별은 당연히 결혼,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이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속칭 밤에 몰래 짐 싸서 나간다고 하죠. 이런 것까지 걱정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이별, 어떻게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폭력 증거는 폭행을 당한 사진,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물건을 던지거나 집안을 막 풍비박산 내면서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서진 집기 물건, 방 안의 사진, 그리고 현장, 그리고 내가 폭행을 당했다면 그때 뭐 붓거나 이렇게 붉게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진을 찍어 놓고요.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게 뭐 머리채를 잡힌다 그러면 이 정수리의 뭐 사진, 그리고 뽑힌 머리카락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칼이나 가위, 과도 이런 걸로 위협을 했다 그러면 해당 물건들도 사진을 다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핸드폰이 있었다면 그거를 즉시 켜서 녹음을, 그러니까 고성 위협 이런 내용이 녹음이 되니까요. 녹음도 방법이고, 그리고 카메라를 또 뭐 할 수 있다면 뭐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함께 설치된 홈캠도 요즘에는 영상으로서 해당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뭐 고양이, 그리고 뭐 강아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도우미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홈캠을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같이 홈캠을 설치할까? 이랬을 때 이제 선뜻 뭐 동의하는 가해자 남편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기존에 그런 뭐 징후가 없거나 혹은 뭐 그런 상황까지 아니라면 홈캠을 뭐 이유로 해서 설치해 놓으시는 것도 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당연히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받으신 진단서 이런 내용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아파트 입구나 출입문 이런 데서 뭐 격하게 싸움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뭐 어디 놀러를 갔는데 숙박업소, 호텔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1층에서 벌어졌던 상황, 내가 집이 아니고 당황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해당 업체 측에 증거 보전을 신청해서 해당 CCTV를 받는 방법도 있어서 증거 수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폭행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없는 폭행 증거를 만들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당시에 폭행에 관해서 외부인과 이야기를 나눴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런 내용에 관한 뭐 녹음, 문자 이런 내용도 뭐 간접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런 폭행이 있었고 앞으로도 폭행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음이나 녹화 이런 거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두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혼을 막상 꺼냈을 때 이제 배우자 남편의 보복이 굉장히 두렵다, 나를 죽일 것 같다, 나를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사이가 안 좋을 때. 특히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 그렇죠. 뭐 같이 죽겠다, 너 죽고 나 죽겠다 이런 얘기 하셔서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를 하면 바로 알게 되는 건 아니고 송달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송달을 받으면 그때 남편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되기 전까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송달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게요 이렇게 하면 접수 상황이 나오고 그 접수해서 이제 송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여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퇴거를 하고 이사할 준비를 하시면 그 사이에 이제 동시에 이사를 하시고 혹은 소장에 접수를 할 때 접근 금지를 같이 신청을 해서 시작과 동시에 직장부터도 접근을 할 수 없게 이제 가처분처럼 해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추천드립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주거지 퇴거 명령, 신고용 스마트워치. 요즘에 이런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거지 퇴거 명령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폭행을 하고 있을 때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뭐 나가라고 해서 뭐 순순히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권력을 빌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폭력 처벌법 관련해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 재발될 우려나 긴급성을 판단해서 법률상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시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자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접근 금지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즉각적인 단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거든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줍니다. 그러면 주소지나 인적사항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112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울러 걱정하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신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숙소나 보호시설도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지 완전하게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긴급조치, 임시조치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칼을 이용해서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아이들을 뭐 위협에 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분리기간이 있으면 그때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이제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남편의 폭력행위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112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112에 출동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출동 기록지를 받아와서 저희가 폭력행위에 관한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험이 재발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의 정도가 크다. 이럴 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니까 이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을 받았다면 사실 이혼을 위해서 폭력을 입증할 정도를 벌써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우자였지만 배우자의 폭력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부부로서의 살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당장의 그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112를 신고하시고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